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주희 장지연의 원투펀치 411회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알파시는 2S 이런 거 안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2S. 네, 2S. S 대 S? 네, S 대 아, 근데 S. 질문 있어요. 네. 그 오늘은 승부 예측 얘기부터 시작하시지 아니 않는 걸 보니까. 아니요, 그거 그럼. 아니 제가 편집. 뭘 했는지 잊어버려가지고. 네네네네 아시는 것 같지만 아니 몰라요 지금. 저도 까먹었어요. 승부 예측이요? 어. 셋 다 못했어요. 셋 다 못했어요. 네. 관심들이 많으시게. 아니 그래서 빨리 넘어가려고 지금. 어쨌든 자 오늘 알파시는 말씀드린 것처럼 2S 간의 대결이었습니다. 네. 서울과 성남의 경기, 성남과 서울의 경기였는데 오늘 이 경기를 선택한 이유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지난 라운드에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네, 그리고 K리그 라운드 지난 라운드 중에 제일 팬들에겐 그래도 관심이 있었던 경기죠. 네. 왜 그런가 하면 개막 전부터 김남일 감독이 그렇죠. 먼저 도발을 시작했기 때문에 서울이 이겼다. 서울을 이겼다 갑자기. 음. 네, 서울을 이겼다고 얘기를 했었고, 또 최용수 감독과는 장수 시절에 감독과 코치로 네. 같이 또 생활을 한 적이 있고, 그리고 전술적으로 이 경기가 관심이 있었던 이유는 최용수 감독의 서울도 사실 새로운 전술로 올 시즌에 스타트를 시작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른바 3백의 양쪽에 있는 센터백들을 공격 가담을 시키는 그쵸. 네, 그러한 체계 속에서 기존의 3백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시즌 운영으로 스타트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전술적인 부분, 거기에 또 성남 같은 경우는 김남일 감독이 초보 감독이긴 하지만 그 밑에 정경호 코치가 역시 전술적으로 김남일 감독과의 시너지가 최근에 잘 맞고 있다. 그런 합이 것이 잘 또 맞는다. 예, 점점 화두가 되고 있었고, 그런 성남의 축구를 같이 볼 수 있는 네.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근데 양 팀 모두 이제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서울도 아직은 이제 새로운 시스템에서 계속 담금질을 해 나가야 되는 단계고, 그러한 시스템에서 이제 어떠한 단점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지를 아직 찾을 수 있는 단계고요. 네네. 역시 성남 같은 경우도 새로운 신인 선수들도 있고, 또 새롭게 코칭 스태프가 들어가면서 아무래도 이제 손발을 맞추고, 또 이 김남일 감독을 중심으로 또 정경호 코치가 전술을 담당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잘 시너지가 경기장 안에 표출이 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역시 시간이 필요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아직은요. 그래서 양 팀이 아직 완성된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단계에서 이 두 팀 간의 매치는 한 맞배기 정도로 두 감독이 이러한 스타일의 전술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시켜서 또 팬들에게 또 기대감을 줄 수 있는지를 한번 볼 수 있는. 네, 알겠습니다. 스코어는 0대 1이었거든요. 그 안에 전술적 내용은 어땠는지 그럼 알파신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경기 시작입니다. 네, 킥오프. 사실 경기 전에 그날 현장 중계를 했던 이쪽 중계진 그림으로 보내졌던 아마 그 전술은 네. 성남은 이제 3백으로 보내진 것 같아요. 음. 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이 성남이 정경호 코치도 전술적으로 많이 담당을 뭐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4백 운영 네. 하에서 왼쪽에는 이제 신인 최지묵 선수가 있거든요. 네, 이 최지묵 선수가 있고 오른쪽에는 이태희 선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 선수가 이제 빌드업 시에는 중앙으로도 자주 들어가면서 요즘 뭐 현대 축구의 펩 가르디올라의 전술처럼 아주 좁은 간격에서 항상 3명, 4명 공을 중심으로 빌드업 체계를 유연하게 가져가고, 권순영 선수가 있고요. 그리고 3미들의 오른쪽에는 이스칸데로프, 왼쪽에는 이재원 선수가 있습니다. 또 앞쪽에 이제 윙어 겸 수비할 때는 윙백처럼도 도와주는 최우백 선수가 네. 배치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방에 이제 홍시우, 이날은 최병찬 선수를 선발로 내세우면서 빠른 뒷공간 침투 움직임을 같이 보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남 같은 경우는 전술적으로는 일단 1차 빌드업이 중요하고, 거기서 이제 1차 패스의 어떤 시발점 역할을 수행하는 이 권순영 선수 롤도 중요하지만, 이 측면 풀백 역할을 하는 이태희와 최지묵 선수, 그리고 3미들에 있는 이재원과 이스칸데로프가 원활하게 계속 사이드와 중앙을 익스체인징하면서 얼만큼 조직적으로 빌드업 체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느냐. 네. 그 부분이 이제 성남에게 일단 중요했죠. 그래서 점유율을 확보하고 그 상황에서 이제 전방 쪽에 공격진에게 빠른 전진 패스를 수행할 경우에 앞쪽에서 좋은 공간 하에서 네. 공격 시도를 하고, 또 밀고 들어갔을 때는 또 숫자적으로도 측면 풀백의 오버랩이 언더랩이 됐던 오버랩이 됐던
상당히 이제 숫자 싸움에서도 유리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이제 부분 전술도 많이 나올 수 있는 팀인데요. 네. 반면에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뭐 누차 얘기했지만 프리미어리그의 시필드 유나이티드 전술과 유사한 네. 네, 그러한 시스템을 올 시즌에 이제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3백에 양쪽에 있는 센터백 여기는 황현수가 있고 여기는 김주성이 있죠. 네. 이 두 선수의 이제 공격 가담이 상당히 이제 활발한 구조인데 전체적으로는 좌우 윙백인 김진야와 고강민. 여기가 이제 김진야 선수가 왼쪽에 나와 고강민 선수가 이제 오른쪽에 나왔는데요. 이 윙백들을 중심으로 앞쪽에서는 이제 공격진 미드필더와 함께 전체적으로는 압박을 상당히 강렬히 수행하고 네. 거기서부터 볼을 끊어냈을 때는 일단 앞쪽에서 압박을 하는 것은 상대의 점유율을 줄이게 하는 본인 쪽으로 점유율을 가져가게 와서 볼 플레이를 하는 뭐 그런 차원도 있지만 아무래도 시필드 유나이티드 전술과 조금 더 유사한 뭐 이런 시스템이라면은 앞쪽에서부터 압박을 해서 거기서부터 다시 빠르게 공격을 할 때 얼만큼 또 이러한 수비진들의 공격 가담 타이밍 또 측면 쪽에서의 3자 부분 전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냐 그런 조직력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구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첫 그림을 잡은 거는 이렇게 크게 나온 그림이 없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 첫 그림으로 좀 작지만 한번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특징을 볼 수 있었네요. 예. 그래서 서울은 3백이죠. 네. 네. 3백에 이제 3명의 미드필더가 있고 최전방에는 박주영 선수가 있지만 최근에 박동진 선수가 이제 입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격 파트너로 고요한 선수를 배치했는데 고요한 선수는 실질적으로는 세컨 스트라이커 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상황에서 오스마르는 이날 발목 부상이었죠. 네, 나오지를 못했고 아드리아누, 조영욱 이런 선수들은 벤치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공격진 형태를 이런 식으로 가져갔습니다. 자, 경기 초반인데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성남의 빌드업은 공격할 때는 이제 4백 빌드업의 기본 바탕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센터백 2명이 이 김영관 키퍼 사이로 벌어지고 이 센터백은 이날 연재훈 선수랑 이창용이 나왔죠. 네, 이창용 선수가 이제 벌어지고 권순영 선수가 중앙에서 볼을 받아서 1차 볼 배급을 하는 그런 롤인데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자, 일단 두 명의 센터백 빌드업을 박주영 선수가 최전방에서는 일단 압박을 하는 형태고요. 네네. 그리고 그리고 고요한 선수는 수비 시에는 실질적으로는 공격형 미드필더 롤 같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3-5-2가 아니고 3-5-1-1 같은 네네. 그러한 이제 수비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권순영 선수의 빌드업을 차단하는 그런 압박을 시도를 했고 세 명의 이제 이 중앙 미드필더가 있는데 세 명의 중앙 미드필더들이 공과 가까이 있는 선수가 1차적으로 무조건 강하게 타이트한 압박을 이제 수행하는 이쪽에 한승규가 있다면 이쪽에는 한찬이가 있겠죠.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강하게 압박을 전방 압박을 시도하는 형태에서 운영이 됐습니다. 지금도 한승규 선수가 바로 센터백 빌드업을 이제 방해하는 형태인데요. 자, 이창용이 이태희에게 주는 순간에 이미 이쪽에서는 또 김진야 선수가 강하게 윙백으로서 전진해서 압박을 하고 있고 또 수비 라인이지만 이미 김주성, 황현수 이런 선수들이 좌우에서 상당히 높은 위치에서 압박을 하면서 성남의 빌드업 체계, 짧은 패스의 빌드업 체계를 아예 초반부터 붕괴시키려는 그러한 노력이고 그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도 시필드 유나이티드처럼 앞쪽에서 강한 팀 압박을 동시에 수행하는 연습을 계속 해왔거든요. 네. 그런 것을 이제 실전에서 계속 구현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지금도 김진야가 볼을 뺏어냈죠. 압박 속에서. 고요한이 다시 볼을 탈취해내고 한찬이가 김주성이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김주성이 올라와서 주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수비에 막혔죠. 네, 그러다 보니까 김주성 선수는 이제 오발의 공격 가담을 못하고 김진야 선수만 사이드에서 공격 시도가 됩니다. 김진야의 크로스까지인데요. 계속 시작부터 전반 한 35분 네. 정도까지는 거의 이제 시필드 유나이티드의 질식 수비처럼 성남은 숨을 못 쉬었습니다. 그쵸. 못 쉬고 자기의 공격을 하나도 풀지 못하는 체계가 계속 이어졌는데요. 지금도 보시면 최진목 선수가 왼쪽 수비로서 빌드업을 시작을 할 때 이미 이제 고광민 선수는 붙어버렸고 그러니까 뒤로 방향 전환을 이제 시키는 백패스가 되죠. 자, 이창용이 다시 이태희에게 줄 때 또 달라붙습니다. 네, 여기에는 바로 또 김진야 선수가 붙는 것이죠. 그 뒤에서는 지금 또 김주성 선수가 높은 위치에서 최병찬 선수에게 들어가는 볼을 차단을 하고 바로 전진해서 공격 가담이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점점 개선을 시켜 나가야 되겠지만 네. 일단 지금 공격수들이 대부분 박주영 같은 선수는 이게 사실 공격진을 이렇게 바라보고 등지고 볼을 받으려는 움직임이 좀 많은 공격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앞쪽에서 조금 경기를 조율하는 그러한 스타일도 좀 강하거든요. 네네. 물론 순간적으로 배후 침투하는 능력도 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빠르게 앞쪽에서 끊었을 때 순간적으로 배후 침투를 하는 그런 공격진이 파트너로 또 한 명 있어야 되는 그런 전문 공격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또 사이드에서 이렇게 볼 탈취해서 들어갈 때는 순간적으로 숫자 싸움에서 유리한 부분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김주성 같은 또는 황현수 같은 그런 센터백들이 오버랩을 할 때 윙백인 김진야, 고강민 거기에 좌우에 있는 중앙 미드필더 돌아 나갈 때 한순규가 됐든 한찬이가 됐든 이런 3자 플레이들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조직적으로는 잘 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보면은 이제 박주영 선수는 여기서 등을 쥐고 동료 패스를 기다리다가 뒤늦게 좀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죠. 네, 이쪽 사이드에 좀 몰려 있다가 공간을 만들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김주성 선수는 고요한 선수가 돌아뛸 때 3자 플레이가 잘 되질 못하면서 컴비네이션 같은 플레이를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유리한 숫자 싸움이 있을 때 효율적으로 공격이 돼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상대는 볼 뺏겨서 다시 하고 당할 때 수비 밸런스가 좀 흔들리는데 네. 거기서 유리한 게임을 하려면 결정적인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마무리는 항상 수비가 어느 정도 딱 들어왔을 때 크로스로 그냥 마무리가 되는 네네네. 그런 좀 비효율적인 공격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되는 서울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반은 서울에게 성남이 완전히 압도를 당했다고 그렇죠. 봐야 돼요. 자, 다시 권순영이 잡을 때 또 압박이 들어오죠. 박주영이 압박 들어오니까 롱패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세세한 빌드업 속에서 안정적으로 네. 점유를 확보를 못하고 또 볼 소유권을 서울에게 내줍니다. 황현수가 헤딩으로 걷어내고 고강민이 원터치를 줄 때 박주영이 헤딩으로 떨궈 놓고 자, 고강민 또 고요한 자, 순간적으로 한찬이까지 들어갔는데 이렇게 이제 한쪽으로 다 몰렸을 때 이렇게 다시 끊어내서 들어갈 때 스타트를 끊는 선수들 특히 공격 근데 여기 공격수가 없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공격진들이 사이드에서 빠르게 타이밍을 잡고 들어가는 그러한 이제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뭐 순간적으로 사이드에서 돌 때 이쪽에서 스타트를 빨리 끊어서 들어가는 공격수가 잘 보이지 않다 맞아요. 보니까 앞으로 나가도 수비진보다 숫자가 적은 그런 상황이 서울에게 많이 연출이 되죠. 저런 상황인데 갑자기 뭐 들어올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잘 훈련된 팀들은요. 전환이 될 때 이미 2명 이상이 스타트를 끊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중앙 또 사이드 반대쪽이죠. 이쪽에서 공격이 되면 벌써 반대 공간 스타트를 끊어서 이 타이밍일 때는 벌써 여기까지 온다는 얘기예요. 네, 이 정도까지 와서 공격 기회를 잡는 그러한 이제 팀들이 있는데 그거는 잘 훈련된 팀이고 아직은 이제 서울은 이 시스템에서 뭐 최전방에 지금 공격진의 문제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러한 전환에서의 어떤 움직임에 있어서 조금은 좀 훈련이 덜 돼 있다. 그러니까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경기의 구조는 네.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서울이 고요한 선수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진 스트라이커 비슷한 미드필더 같은 역할이잖아요. 역시 박주영 내려오는 선수도 스타일이지. 초진 스트라이커 성향을 많이 갖고 있는 공격수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서울은 기본적으로 나머지 3 미드필더와 더불어서 뭐 한 1.5명이 미드필드가 더 있는 셈이거든요. 그쵸? 지금 3-5-2라기보다는 중앙 미드필드가 굉장히 집중돼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는 중원에서의 점유는 성남보다 미드필드 숫자 싸움이 우세한 서울이 많이 가져가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고 반대로 이제 성남 같은 경우는 서울이 아무래도 3백을 전통적으로 쭉 쓰는 팀이기 때문에 측면 공격에 좀 더 방점을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호백 선수를 윙백이라기보다는 이제 윙포워드처럼 올려서 이제 최병찬 선수와 양 사이드를 공략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은 중앙 미드필드 쪽이 강한 구조고 네. 성남은 측면이 강하고. 서울의 약점을 노리는 측면 공격을 뭔가 시도해야 되는 구조인데 일단 초반에는 중앙 미드필드가 강한 서울이 계속해서 뭐 주도권을 압도했죠. 갖고 이제 압도를 하는 그렇습니다. 상황인데 문제는 거기서 서울이 골 넣을 수 있는 공간에는 정작 선수가 좀 그러니까요. 없다는 거. 서울 그러니까 팬은 정말 아쉽겠어요. 아직까지는 구두를 신었는데 새 구두를 신었는데 아직 길이 안 들은 구두를 신은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맛만 보고 있는 거예요 선수들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정도의 체력적인 부분 소화할 수 있고 이렇게 정도 뛸 수가 있겠구나.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골을 만들어내는 세세한 과정들이 필요하죠. 자,
지금 또 계속 압박입니다. 네, 이쪽에는 지금 권순영 선수를 고유한 선수가 계속 잡고 있고 네. 앞쪽부터 지금 한순규 선수는 뭐 3미들이지만 여기까지 와서 또 밀고 있고 박주영 선수는 일단 최전방을 견제를 하고 있고 다 이쪽으로 오니까 여긴 또 한찬이가 또 붙죠. 성남의 빌드업은 최지묵 선수가 왼쪽 풀백 역할을 하지만 공격 시에는 이렇게 중앙으로 들어오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른쪽에 이태희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중앙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중앙 미드필더에 있는 3미들 중에 오른쪽에 있는 이스칸데로프 같은 선수가 사이드로 빠지고 또 이쪽에는 이재원 선수 3미들의 이런 선수가 또 사이드로 빠지고 이렇게 서로 공을 중심으로 유기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계속 트라이앵글 형태에서 빌드업을 추가하려고 하는데 그런 상황의 구조라도 이렇게 패스 타이밍을 빠르게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압박을 당하면 성남은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지금도 백패스로 뒤로 밀리는 상황이고 패스 미스가 나왔습니다. 최지묵이 갸웃 그러는데 결국은 아직 경험들이 부족한 선수고 미리미리 상황 인지를 해서 빠르게 패스 타이밍을 잡으려면 네. 개인 기술도 필요하지만 익어야 돼요. 맞아요. 빨리 선수들 미리미리 지금 볼 때 벌써 내 동료가 여기 와 있고 이게 훈련이 돼서 익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조직력이 확보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런 게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 이렇게 압박을 당할 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계속입니다. 이제 14분 또 빌드업이죠. 자 권순영에 줬는데 또 달라붙습니다. 고요한이 다시 그러니까 백패스 또 센터백 이창용에게 또 주는데 또 한순규가 달라붙고요. 아유 또 왔네. 그러니까 또 백패스 계속 밀리죠. 결국 사이드 좀 롱패스니까 결국 고강민에게 뺏기는데 이것도 좋은 찬스거든요. 기회였는데. 네. 바로 이제 연결된 상황에서 고요한 선수인데 근데 여기서 선택지가 박주영 선수는 이렇게 돌았어요. 네, 이 안으로 들어가질 않고. 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한순규 선수까지 있죠. 근데 조금 이제 침착하게 사실 이것도 수비 밸런스는 다 깨졌거든요. 그렇죠. 성남은요. 침착하게 가슴 트래핑해서 주위 동료를 보고 여기 리턴을 줄 수 있는 찬스도 있었고요. 주위를 동료를 보고 조금 더 확률 높은 게임을 했으면 뭐 좋았겠지만 하지만 바로. 고요한 선수는 이제 바로 좀 과감한 슈팅을 때립니다. 물론 뭐 이 슈팅도 나쁜 건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서울 선수들이 전문 공격수가 고요한 선수는 사실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공격에서 조금 침착한 셈이란 마무리가 좀 되질 않는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압박까지는 잘하거든요. 잘해놓고 나서 결국은 마무리가 돼야 뿌려놓은 씨앗을 수확을 할 거 아닙니까? 네. 씨앗만 뿌려놓고 지금 사실은 수확을 계속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김영광 키퍼가 이제 워낙 노련한 키퍼고 대부분 전문 선수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성남이 글로리! 당황하지 말자 침착해. 초반에 지금 너무 밀리니까. 네, 그렇게 좀 동료는 하고 있습니다만 글로리 킴 너무 잘해요. 맞아요, 네, 요즘에. 올 시즌 들어서 꾸준히 잘해요. 네, 야. 지금 그러고 침착하자 그러고 나서 이쪽에서 백패스 들어왔거든요. 터치미스가 나와. 이거 사실 들어갈 뻔했어요. 여기 압박 또 들어오죠. 네. 오! 네, 급하게 지금 걷어냈어요. 지금 이 분위기는 사실 축구 좀 빅리그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분위기에서부터 실점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압박 당하는 팀들이. 근데 실점을 안 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남이 사실 올 시즌 1실점이지만 수비진의 실책들도 조금씩 나오고 실점할 수 있는 우려를 사실 상대방이 못 넣은 거예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지금 수비가 완벽하게 좋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아직은 불안한 부분들이 좀 있지만 잘 버텨온 거죠. 자, 또 빌드업. 뒤로 지금 너무 쳐져 있죠. 지금 보세요. 서울 선수들은 뭐 엄청나게 전방에서 밀어붙이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연재훈이 또 이번에도 롱패스를 시도를 하는데 또 황현수에게 머리에 걸리고요. 자, 지금도 이제 바로 박주영 선수 가슴 트래핑입니다. 네, 센터백 한 명 끌고 들어온 상황에서. 네, 여기서 이제 고요한 선수는 지금 스타트를 끊었고 여기 또 한순규가 있고요. 볼을 잡아놓고 서울 선수들도 이 박주영 선수 같은 스타일은 물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배우 침투도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그쵸. 근데 예전에 이제 젊었을 때 전성기 때는 순간적인 스피드를 활용한 개인 돌파나 뒷공간 침투 횟수가 지금 많았지만 최근에는 아무래도 조금 조율하는 쪽에 그 빈도가 훨씬 많습니다. 등을 지어놓고. 그러니까 역시 한현도 말씀해 주셨지만 박주영 선수의 파트너는 조금 더 파괴력 있는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공격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들게 하고 지금 서울은 처진 스트라이커만 2명 있는 셈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조화상 조금 아닌 거죠. 맞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도 여기 이 공간이 사실은 제일 좋거든요.
한순규 선수가 있는 공간 이쪽으로 전환시켜주는 게 지금 이쪽에 이태희 선수가 완전히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이쪽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 이쪽으로 봅니다. 결국은 사이드로 주고 들어갔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크로스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쪽 이 박스 안에서 뭔가 과감한 시도를 했을 때보다는 확률이 떨어지죠. 고강민 선수의 크로스인데 결국 헤딩에 걸리고요. 이번엔 김진야죠. 김진야가 이쪽으로 빠진 한순규에게 주고 들어갑니다. 공이 근데 투입이 안 되고요. 다시 김진야는 사이드로 빠지는데 이제 또 김주성이 올라옵니다. 이 보시면 또 동선이 또 겹쳐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3명 여기까지 미드필더가 갔을 때는 또 심지어 더 많아지면은 고요한 같은 후리한 공격 세컨 스트라이커로 롤을 만든 선수가 여기까지 지원해 주는 경우도 유럽 축구에서 이러한 센터백 오버랩을 하는 팀들이 또 가끔 보여주는 네. 순간적인 숫자 싸움을 집중해서 거기서 에너지를 쏟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시필드 유나이티드가 공격이 잘 될 때 네. 보면은 오히려 반대쪽에 여기 있는 공격수들이 사이드까지 빠져주면서 4명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네, 거기서 아예 그냥 확 이쪽 사이드를 붕괴를 시키고 그냥 들어가는 경우들도 많은데 네. 지금은 오히려 숫자 3명인데도 동선 겹치고 사실 이 정도 숫자 싸움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느냐가 중요한데 자 결국은 뒤로 빠지고 두 선수들은 결국은 동선을 붙여서 이렇게 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주고 이제 한순규가 이제 들어가지만 네 결국은 이 수비 사이에 줄 곳이 좁은데 거기다 주다가 볼 뺏긴다니. 공격적인 뭔가 유기적인 플레이가 잘 안 된다고 느껴지는 그렇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선수들도 우리가 이러한 지금 숫자에서 이 정도 마무리밖에 할 수 없겠는가라고 다시 볼 수 있는 장면들이죠. 이런 장면들이 매우 많았어요. 이 경기는요. 또 서울입니다. 주세종 선수가 왼쪽 전개시켰고 김주성 올라가죠 또. 네. 네. 이번엔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은 이제 김진야 선수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들어왔죠. 네. 김진야 선수는 이제 안으로 들어오고 사이드로는 이제 한순규 선수가 빠졌고 김주성 선수는 이제 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번에는 고요한까지 가세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순간적으로 4명이 들어갈 때도 무언가 좀 조직적인 훈련들이 필요하죠. 자, 김진야 또 김주성은 여기, 김진야는 여기. 그럴 때 사실 한순규 선수는 사이드 쪽 이게 지금 수비가 어느 정도의 커버였는지는 자세하게는 가까이서 볼 수 없겠지만 여기서 사실 내줄 수 있는 공간은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럴 때 내줬으면은 김주성 들어가고 여기서 김진야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도 공간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자 다시 뒤로 가요. 네, 근데 다시 줍니다. 또 해봐. 결국은 크로스로 그냥 마무리된다는 얘기예요. 네, 김주성이 이 서울 입장에서는 사실 전반에 선수들 에너지가 그래도 충분히 있었고 압박이 계속 성공적으로 수행이 되고 성남은 슈팅도 못 때리고 맞아요. 거의 나가지도 못하고 네. 계속 갇혀가지고 압박만 당하다가 공격 전환을 내주는 이 상황일 때 서울은 골을 넣었어야 되고 네네. 성남은 무언가 돌파구를 찾아야 네. 되는데 돌파구를 먼저 찾으려고 그나마 이제 교체가 좀 일찍 일어납니다. 좀 거기에 빨리 긴급적으로 처방할 수 있는 솔루션 하나씩 좀 여쭤보고 싶은데 솔루션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개인 기량이 있어야 되고 개인 기량. 뭐 성남이다. 그러면은 김남일 감독이 선수들에게 하는 전체적인 매니저로서의 롤이 있을 네네. 거고 또 정경호 코치가 제안하는 아이디어, 전술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 선수들이 어느 정도 이해는 했겠지만 네. 이제 그게 몸으로 체화하는 단계에서 사실 조직력이 확보가 되거든요. 네네. 조직력이 확보가 되면은 지금 K리그 1 레벨에 올라와 있는 선수들의 기술적인 역량으로는 다 풀 수가 있고 좋은 축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단계는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서울이 아주 충분한 팀 스피드는 아니에요. 아. 게다가 이제 박동진 선수가 또 그러니까요. 왕성한 사실 또 스피드라든가 활동량을 보여주던 너무 선수인데 아쉬워요, 네, 지금 그 선수가 없는 게. 빠졌기 때문에 더 그런 면도 있지만 충분한 팀 스피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아까 서울이 사이드에 뭐 4명 있었다고 하지만 그 다시 돌려보시면 성남도 한 대여섯 명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로 하여금 수비를 따라올 수 있는 시간을 어느 정도 지금 주고 허용을 있다는 하면서 거거든요. 서울이 공격 빌드업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실패 확률이 뭐 좀 높아진다 손 치더라도 지금보다는 스피드 자체를 조금 높이는 게 서울은 또 네. 전술적으로 성공 확률이 높아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양동현 상황이 선수가 최병찬 선수가 좀 다친 부분도 있었고요. 네, 최병찬 선수가 이날 오른쪽 사이드 쪽에서 많이 공간을 잡으려고 했는데 볼이 뭐 그렇죠. 공급도 안 되고 거의 역할 수행도 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타일을 바꿉니다. 양동현 선수를 원래 후반에 넣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일찍 투입을 합니다. 요 전까지는 정말 제대로 된 슈팅도 없었는데 그래도 요 이후에는 조금 성남이 슈팅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각광받았던 이른바 홍시포드, 네, 홍시우 선수가 막 휘젓고 다녀야 될 놀이터가 그렇죠. 만들어지질 않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성남은 사실은 양동현 선수를 이제 전반에 안 넣으면서 보다 젊고 보다 기동력 있고 최병찬 선수도 사실 드리블이 특기거든요. 그렇죠. 그런 선수들로 하여금 빠른 선수죠. 서울의 진을 좀 상당히 빼놓은 다음에 이제 양동현 선수를 투입하려고 공격 막 했겠지만 이랬는데. 문제는 사이드로 볼 배급도 안 되고 뭔가 롱패스가 와도 전방에서 이걸 받아주고 지켜줄 만한 선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는 지금 양동현 선수 선택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좋았죠. 합리적이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양동현 선수는 이럴 때 노련하게 수비수를 끌고 들어와서 네. 거기서 이제 볼 연계 역할을 수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또 젊은 선수들이 잘 또 활용을 시켰어야 됩니다. 성남의 모처럼 공격 이태인데요. 스로잉. 서울은 한쪽으로 또 강한 수비 시에는 5-3-1-1 같은 운영으로 수비가 되죠. 다시 전환을 합니다. 최지묵 선수가 잡고 들어가는데요. 근데 사실 이렇게 공격수들이 들어갈 때 최지묵 선수도 아직은 경험이 좀 부족하고요. 패스 타이밍을 조금 더 빠르게 판단을 해서 좋은 공간으로 들어가는 선수에게 빨리 줘야 됩니다. 네. 뭐 여기서 돌아뛰는 선수가 여기 이재원 선수인데 들어가든 또는 지금은 이제 양동현 선수가 들어오면서 황현수 끌고 지금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 좀 빨리빨리 탁탁 원터치로 주고 또 움직여주고 해서 게임은 리듬을 빠르게 좀 가져갈 수 있어야 이러한 서울 같은 압박, 달라붙는 수비 아닙니까? 이런 이제 수비를 뚫어낼 수 있는데 조금씩 시간이 지체된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은 원터치가 됐어요. 다시 달라 그러죠? 지금 좋은 공간으로 갔어요, 양동현 선수는. 그럴 때 다시 주면 됩니다. 주고 그 수비 붙으면 또 이쪽 이렇게 하나 풀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올라가 주면은 거기서부터 상대 약점인 측면 배우 공간, 3백 뒷 공간이 이 사이드 공간이죠. 그쪽 공간에서 찬스를 잡던 홍시우 선수의 돌아뛰는 움직임을 네. 활용할 수 있거든요. 못 나가요. 또 밀리는 거예요. 뒤로. 이 백패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신감이 좀 떨어져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선수가 눈에 다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순간적으로. 네. 거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덜 여물었다. 또 밀립니다. 자, 결국은 또 긴 거리 패스 할 수밖에 없고 다시 뒤로 주고 또 압박 들어오는 서울이죠. 서울은 백패스 들어가거나 윙패스 들어가면 또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네. 붙어버려요. 다 붙어버리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창용이 또 뒤로. 김연경 선수가 참 공을 많이 결국은 받네요. 롱패스. 네. 그것도 이제 상대 볼 소유권을 이제 뺏어온 거예요. 네. 서울이요. 양동현 선수 들어가도 잘 안 돼요. 지금 김남일 감독 이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나중에 저 인터뷰에서 나왔잖아요. 전반 끝나고 저 무슨 말씀하셨어요? 뭐 기자가 물어봤는데 초등학교 축구 같다고 말해줬어요. 그래요? 초등학생 축구 보는 것 같았다라고 한마디 탁 했대요. 자, 다시 권순영이 최지묵에게 주고 또 밀립니다. 네. 지금도 여기 지금 빠르게 판단을 했으면 이재원 선수가 좋은 공간으로 갔었기 네. 때문에 먼저 주고 본인 이제 빠져서 들어가면 됩니다. 네, 근데 한 템포 좀 압박에 밀렸는데 그다음 이젠 봤어요. 네, 들어가죠. 이재원 선수인데 지금도 이 양동현 선수 주는 타임을 놓쳤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허리에서 1차 빌드업을 하는 단계에서 권순영 선수는 사실은 경험이 많지만 네. 나머지 선수들이 아직까지는 경험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사실이고 이재원도 그렇고 최지묵 같은 경우는 신인이고 네. 자, 또 빌드업인데 또 압박이 들어옵니다. 최지묵이 주고 지금 같은 경우는 패스가 들어갔어요. 하지만 정확하게는 없네요. 이제 빌드업이 안 됐지만 여기서 황현수 선수가 그냥 만들어서 가도 되는데 네. 무리하게 왼발로 걷어내다가 볼 소유권을 다시 뺏깁니다. 이때 사실 활동량이 아주 왕성한 이재원 선수가 눈에 크게 띄진 않았지만 보이지 않게 역할을 많은 많이 줬어요. 체력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공간을 잘 잡고 움직여줬어요. 여기서 이재원 선수가 볼을 뺏어냈고요. 이거는 이제 성남이 전반전에 몇 차례 거의 없었던 좋았던 장면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뽑아놨습니다. 이태희 선수가 들어가고 자, 홍시포드. 네. 홍시우 선수가 모처럼 이제 요거 계속 공간을 보다가 오른쪽으로 들어갈 공간을 잡았습니다. 특히 이제 양동윤 선수가 들어간 이후에는 최병찬이 있을 때는 홍시우 선수가 최병찬이 아무래도 오른쪽 사이드 쪽에서 놀다 보니까 중앙과 뭐 약간 이쪽 영역에서 움직임 공간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양동근 선수 들어간 이후에는 홍시우 선수는 오른쪽으로 빠져서 그쪽에서 공간을 좀 많이 잡으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역시 이태희. 네. 한 의원님이 쓰는 표현으로는 언더랩. 네. 안쪽으로의 이제 공격 가담인데요. 사실 이러한 공격이 순간적으로 파이널 서드에서는 성남의 코칭 스텝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순간적으로 스피드업을 활용해서 스피드와 공간이 같이 창출이 되면 거기서는 찬스가 무조건 열립니다. 네, 이게 그런 상황이죠. 자, 이태희가 찬스를 잡았고요. 컷백. 가까스로 황현수가 걷어냈습니다만 성남에게는 좋은 컨비네이션 기회였죠. 플레이가 한 번 나왔어요. 이태희 선수가 올라오는 영상도 지금 거의 처음 보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태희 선수가 올라와야 성남은 공격이 그렇죠.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도 이제 다시 또 밀려서 백패스가 돼서 다시 만들려고 하는 방향 전환인데요. 근데 또 밀리죠. 네. 다시 새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다시 이창용에게. 이태희가 한참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권순영이 이제 볼을 잡았는데 이 시간부터는 이제 이스칸데로프 선수가 사이드 쪽에서 계속 풀백이랑 어떻게 보면 이태희 선수랑 좀 이렇게 익스체인징 하려고 계속 대기를 했는데 거의 터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빌드업 체계가 워낙 불안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플레이메이킹처럼 약간 그렇죠. 내려왔죠. 전반 후반부부터 이스칸데로프 선수가 권순영 선수 옆으로 좀 많이 오더군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명이 사실 여기서 볼 배급을 시켜주는데 관여를 해주면 고요한 선수 혼자서 따라다니기는 힘들거든요. 쉽지 않죠. 제 생각에는 요거 벤치에서 뭔가 나왔을 사인 수도 있어요. 나왔다. 예, 그러니까 권순영, 이스칸데로프면 더블 플레이메이킹이 가능해지거든요. 예. 자, 권순영이 주고 이창용이 다시 권순영이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공간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네, 고요한 선수는 여기 혼자서 양쪽 견제하다가 실패가 됐고 뒤로 밀린 서울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서울도 조금 오버페이스한 게 부분도 있어요. 이거 부분도 이제 장기 레스를 할 때는 서울이 체력적인 노하우들을 익혀야 되는데 전반부터 너무 체력적으로 좀 많은 활동량을 보이다 보니까 이미 전반 후반부에 조금 압박의 강도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자, 고광민이 주고 자, 박종수는 또 등지고 나와서 봤죠. 네, 고요한에 좋은데 고요한도 또 이게 지금 전방으로 나가는 그러한 느낌은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은 역습 전환이거든요. 상대의 패스 미스를 활용한. 근데 앞쪽에 서울 선수 빨리 아무도 가야죠. 없어요. 뭐 이쪽에 사실 뒤에 엄청나게 많은 공간이 있고 지금 수비 라인은 최종 수비는 여기에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러면 전환이 될 때는 이미 스프린트를 뛸 수 있는 유형의 공격수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결국은 다시 리턴댕에서 한찬이가 볼을 잡는 상황이지만 이거는 사실 앞으로 서울이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컨셉이 무엇이냐를 선수들과 팀이 완전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우리는 점유율을 따오기 위한 압박인지 셰필드는 점유율이 높은 팀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점유율을 따오려고 하는 압박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이제 그거인지 아니면 다시 돌려서 점유율을 확보해서 만들어서 가려고 하는 축구인지 정체성을 알아야 예, 된다.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선수 구성도 거기 스타일에 맞게 이제 될 수 있고요.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나의 컨셉으로 밀고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도 공간 활용을 잘 못하고 결국 뒤로 밀렸어요. 너무 아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역습 찬스는 사실 상대 큰 배우 공간을 활용을 못했다는 얘기니까. 자, 그런데 양 팀이 뭐 전술적으로 부딪혔어요. 현재까지 판정승은 앱서울 윈. 네. 근데 사실 결정적인 찬스는 실책에서 나옵니다. 유상훈 키퍼의 롱킥인데 박주영이 헤딩 경합해 준 게 뒤로 빠졌는데 이창용 선수가 바운드 처리 미스입니다. 그러나 글로리가 네. 있어요. 고요한 선수의 슈팅을 근데 김영광 키퍼가 막아냈죠. 글로리킴. 자, 이제 전반 막판인데요. 이태희 선수가 올라가고 조금씩 상대 압박에서 이제 조금씩 성남이 풀어내서 하프라인 이 앞으로 전진하는 횟수가 많다 보니까 홍시포드가 이제 눈에 띕니다. 홍시포드. 이야, 오른발 아웃사이드 이동 컨트롤 통해서 들어가죠. 이 홍시포드의 장점은 레시포드라는 이름 닉네임을 같이 홍시우에다 붙여줬느냐. 네. 이 나이 때 바로 레시포드가 이랬거든요. 네. 1대1 돌파를 두려워하지 않고 또 그만한 스피드와 개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빠른 판단, 거침없어요. 홍시우 선수가 이제 그러한 돌파를 잘하는데 사실 아이러니하지만 앱서울에 정말 필요한 선수가 이런 유형입니다. 맞아요. 네. 근데 앱서울은 이런 유형이 없어요. 네. 지금 자, 다시 이재원과 양동현이 주고받고 역시, 이게 이제 양동현의 클래스예요. 네, 이 좁은 공간에서 수비수 끌어내고 스루 패스. 수비수 그렇죠. 끌어내서 스루 패스.
이태희의 공간을 봤어요. 네. 이런 게 이제 경험이죠. 노련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태희 선수 갔다가 다시 컷백, 다시 양동현의 슈팅까지. 네. 본인이 주고 들어가서 슈팅까지 마무리하는데 양동현 선수의 무게감을 빠르기도 느끼게 하죠. 하는 그런 장면이죠. 후반입니다. 전반은 그렇게 밀렸고 후반 가서는 성남이 전반 막판에도 좀 그랬지만 빌드업 체계에서 이스칸데로프가 이제 중앙으로 들어와서요. 네. 사실상 한현이 얘기했듯이 권순영 선수와 함께 더블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맡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아무래도 조화도 좋은 것이 한 사람은 오른발, 한 그리고 사람은 왼발이라 왼발이야. 조화도 딱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빌드업이 좀 유연해졌고 더불어서 서울의 압박은 조금 둔화됐고 네. 네,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성남이 점유율이 전반에는 좀 비효율적인 점유율이 많았잖아요. 뒤에서. 근데 이제 앞에서 좀 점유율을 많이 가져갑니다. 자, 양동현 선수가 뒤로 주고 사이드에서 이제 경기를 풀려는 이스칸데로프가 주고 양동현 다시 이스칸데로프 임선영 선수가 들어왔어요. 네. 임선영 선수가 교체 투입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성남은 더 주전이에요. 이제. 그렇죠. 양동현, 맞아요. 임선영까지 들어와 있는. 자, 임선영이 주고 이태희가 주고 다시 들어가고요. 어유. 어우. 전반이랑은 다시 완전 달라졌네. 그러니까요. 맨 처음 그림에 있었던 처음에 주고 들어갔던 홍시우 선수는 여기 있다가 지금 이렇게 움직임 가져갔어요. 네. 이 움직임이 얼마나 기민합니까? 홍시우 선수가. 이태희 크로스가 지금 좀 깊었는데 홍시우 선수가 전방위적으로 움직여준다는 얘기예요. 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홍시우 네. 홍시우 할 만하네요, 진짜. 자, 최우백 선수는 사이드로 빠지고 자, 오히려 이제 최지묵 선수는 이쪽으로 안으로 들어왔다가 이렇게 나가고 또 이 사이드로 빠졌던 최우백은 다시 이렇게 들어오고 크로스. 근데 크로스로 이제 마무리됐는데 양 팀 모두 제가 볼 때는 좋은 축구를 하려고 하는 컨셉, 전술적 컨셉은 매우 현대 축구에 부응하는 좋은 축구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직은 미완성 단계. 제가 보면 서울도 한 3-40%, 성남도 한 3-40%그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하고 있는 건 이 경기를 왜 골랐냐면 일단 맛을 보고 네. 나중에 이제 한 리그 말미에 두 팀이 다시 맞대결을 하면 오. 제가 이걸 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이걸 또 할 겁니다. 네. 그때는 얼마나 어느 정도 바뀌었는지. 완성된 단계에서 두 팀이 다시 축구를 하고 있는지 보면 되니까. 이태희 선수가 인디 스칸데르퍼 왼발잡이인데 지금 오른발로 무리하게 패스를 했습니다. 이런 패스는 좋지 않죠. 김주성이 잡았어요. 자, 전체적으로 서울이 주세종 선수에게 미끄러졌어요. 네, 좀 안타깝죠. 미스가 너무 많았어요, 이날. 선수들이 이게 체력적으로 밸런스를 전반에 너무 좀 쏟아서 그런 건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미스 플레이가 유난히 좀 많았어요. 이 센터백 패스도 그렇고. 자, 그러니까 성남이 이제 다시 공격 기회 양동현 왼발 슈팅 묵직한데 최우백의 세차 슈팅까지 막힙니다. 전반은 서울의 압박에서 성남이 버텼다면 중반까지는 대등한 흐름으로 가는 그런 느낌이었다가 네. 점점 서울이 미스도 많아지고 흔들기 무언가 시작했어요. 이제는 성남이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분위기로 가는 시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체 투입을 또 최용수 감독도 했어요. 그래서 알리바이프 선수를 투입을 해서 이스칸데로프랑 우즈베키스탄 더비입니다. 사이드로 주고 김진야 선수 자 직접 크로스인데 우와 이겁니다. 글로리킴. 조용욱 선수가 또 투입이 됐고요. 영광스러운 선방. 여기서 고광민 선수가 순식간에 들어갔어요. 네. 이게 사실 왼쪽에서 지금 선수를 놓쳤거든요. 예측 불가였단 네, 말이에요. 고광민 선수가 이렇게 빨리 들어가는 사실 잡기도 힘들 뿐더러 그거를 이 김영광 키퍼가 막아냈어요. 팔로. 자 양동현이 내주고 이스칸데르프 이쪽이 이제 조금 자유로워지다 보니까 뭐 최지묵도 그렇고 이스칸데르프도 킥을 조금 자유롭게 편하게 쳐다보면은 결국 정확도가 올라가죠. 좋은 공간으로의 킥입니다. 최우백이 뒷걸음질 치는 수비를 놓고 드리블인데 이 정도 스텝 밟고 드리블을 하면 최우백의 스피드를 고려하면 네. 사실 여기서는 과감하게 1대1을 좀 치는 게 저는 좋았다고 보여지는데 조금 소극적이었어요. 이 사실 이러지도 못하고 이러다가 모르겠다. 줬거든요. 이 장면 굉장히 아쉬웠어요. 네. 근데 성남 선수들이 아직은 이제 자신감이 좀 붙어야 될 시기도 필요하고요. 네. 사실 기량은 괜찮아요. 제가 보면 기량은 다 백제 한 장 차이예요. K리그 선수들 일부 아주 특출난 선수들 일부 분을 빼고는 결국은 심리적인 부분이고 그 코칭 스태프가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이제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성남이 이제 앞으로 계속 좋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스칸데르프가 중앙으로 주고 양동현이 여기서 주세종 선수의 좋은 태클. 약간 좀 전에 최우백 선수는 마무리할 때 약간 소극적이었죠. 네. 이번엔 반대로 조용욱 선수인데 바로 이어진 장면이에요. 조용욱 선수는 이제 너무 적극적이에요. 여기 박주영 선수가 빠져줬어요. 근데 주고 사실 들어가도 되죠. 네, 그쵸. 맞아요. 네. 앞에 아무도 없단 네. 말이에요. 몰라. 결국은 이게 실패. 여기 와서는 네, 한계에 네. 부딪혔죠. 조용욱 선수는 이제 그동안 벤치에 있었던 서름. 맞아요. 뭔가 네. 보여주려고 내가 했을 하고 거예요. 싶단 말이야. 그거를 이랬는데, 이제 여기서 아우. 분출하려고 해. 너무 적극적으로 으악 밀고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조용욱 선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성공했으면 좋았겠죠. 82분까지 왔습니다. 자, 마지막 승부수를 과감하게 지금 토미. 또 토미를 교체를 하면서 김남일 감독이 뒀는데 지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이기고 싶다는 거죠. 이기겠다는 교체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근데 그만큼 이제 물러서지 않는 거죠. 그리고 저는 토미 선수가 사실은 물론 팀 내 사정을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모르지만 이 토미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짧게 나왔을 때 보면은 감각이 상당히 좋은 선수라는 게 보여요. 네네네. 센스가 꽤 좋거든요. 그런데 뭔가 아직은 시간을 많이 받을 만큼은 아니라는 판단이 이제 내부적으로 있겠죠. 그렇긴 한데 토미 선수가 분명히 제 생각에는 지금 K리그에 뭐 아주 덩치 큰 공격수들 이런 선수들 많지만 이 선수 사실 그런 과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상당히 센스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시간을 좀 늘려가면 성남에게는 분명히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굉장히 보여줄 게 많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양동현 선수와 토미 선수가 투톱이란 얘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서울의 3백은 홍시우 선수는 사실 사이드로 막 공간으로 돌아다니는 움직임인데 투톱이 있다 보니까 이제 3백이 한 명이 늘었어요. 그냥 자신에서 등지고 마크해야 될 네네. 공격수가. 지금 보시면은 이 뒤를 슬쩍 보지만 일단 그냥 대인 마크를 해야 될 공격수가 한 명 늘었어요. 정통 스트라이커가 네. 2명으로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자, 여기서 이스칸데르프의 토미를 향한 로빙 패스인데 이스칸데르프가 조금 자유롭게 되다 보니까 이스칸데르프는 왼발킥이 놔주면 매우 정확한 선수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정상권 왼발을 갖고 네. 있죠. 맞습니다. 알리바이프도 놔주면 오른발킥이 되게 좋은 선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스칸데르프의 좋은 패스에서 알리바이프가 이 돌아뛰는 이태희를 놓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따라가서 추적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사실 알리바이프가 조금 더 타이트하게 붙어줬어야 네. 되는데 아무래도 이 시간대는 알리바이프 투입돼서 공격적으로 조금 치중하는 그런 밸런스다 보니까 수비로 순간적으로 전환될 때 집중력이 떨어졌어요. 잠시 놨어요. 토미가 잡고 리턴을 좀 원터치로 내줬는데 이미 지금 따라붙기엔 네, 늦었습니다. 늦었어요. 이태희 선수가 이미 여기서 너무 쉽게 공간에서 크로스 타이밍을 잡았어요. 여기 양동현도 있고 그냥 밀고 들어가서 크로스인데요. 유상원 키퍼 손 맞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핸드볼 아닌가 싶은데 네. 이제 VAR에서 팔 안 맞았다. 골 그냥 이 결승골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결국 경기는 1대0 네. 성남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 양팀 감독 완벽한 경기는 아니었지만 아직 미완성의 그런 팀을 계속 발전시켜가는 첫 어떤 단계의 시즌 초반에서 맞대결이었기 때문에 제가 뽑았고 네. 뭐 나름대로는 이제 앞으로가 기대가 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보였던 경기입니다. 네. 그리고 성남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스칸데로프, 임선영, 이태희, 토미, 양동현, 홍시우까지 있잖아요. 여기만 보면은 성남도 완벽하게. 지금은 사실은 골 적게 먹어서 좀 버티는 경향이 그래서 좋은 성적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공격을 조금만 더 가다듬으면은 성남의 지금 말씀드린 멤버면 공격도 지금보다는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잠재성은 성남이 네. 충분히 갖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난번 승부 예측 결과는 말을 안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저 한마디만 결과는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그냥- 지금. 계산 안 해봐가지고. 그냥 셋 다 하나예요. 하나씩. 하나인데 저희가 다 못 맞춘 건 이 아까 알파신 냈던 서울 성남 경기를 못 맞췄고 이렇게 됐는데 저는 갑자기 이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뭐 제가 저번 주에 굉장히 좀 저를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딱 생각나더라고요. 나대다가 쪽박 찬다 뭐 이런 아니에요. 느낌으로. 여전히 승률은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그렇죠. 잘하고 있어. 12경기에 이제 8경기. 잘하고 여전히 엄청난 승률이에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역시 원투 저것만 펀치 하면 돼. 이렇게밖에 욕심만 안 내면 그러니까 욕심을 안 내야 돼. 욕심 안 내면 옳게 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가볼까요? F서울 대 전북현대. 와우. 저는 요거는 전북승. 전북승? 물론 지금 뭐 패도 안고 하기는 했지만 제 생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전북이 좀 몰아치는 힘이 조금 더 강해지고 있지 않나. 저는 무승부. 무승부. 예. 최용수 감독 예전 저 패턴들을 보면 그 경기에 맞춰서 네, 맞춤 전술. 실리적인 운영을 잘 했던 기억이 있고요. 네. 그러한 끈끈함이 발현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욕심을 버리고 전북승 할게요. 욕심을 버리고 전북승이요? 그냥 느낌으로. 네, 매우 원정팀인데 매우 욕심을 부리면서 전북승 아니에요 지금? 다시 욕심. 그냥 정배를 부른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냥 전북승. 포항 대 울산 경기가 두 번째 경기입니다. 야 이거 빅매치가 두 개나 아우, 있구나. 그러니까요. 아 이거는 울산이 이 경기에서 또 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두 경기 지금 연속 무승부 가고 있거든요. 아니 그걸 떠나서 여기서는 울산 지면은 서포터들로부터 뭔가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폭발 무지하게 높다고 보고 포항이 공격에 비해서는 수비가 조금 불안정성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울산은 포항의 공격력을 어느 정도 견디면서 포항보다 역시 한 골쯤은 많이 넣을 수 있지 않겠냐. 아, 이거는 제가 항상 그 현장 가서 보면은 이렇게 복수 혈전이 막 피 튀기는 곳에서는 무승부가 나더라고요. 오. 네. 경기장이 포항 홈이고, 네. 지금 포항 스타일의 축구가 좀 이렇게 작은 규격이 작은 이스틸리아드에 맞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저도 무승부 할게요. 오, 마지막 경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성남FC 대 대구FC. 대구 아직 첫 승 신고 못했어요. 네, 대구가 지금 문제가 좀 많죠. 게다가 지금 홍정원 선수가 지난 시즌 장기 부상이어서 그러니까요. 또 다시 지금 불행하게도 장기 부상으로 들어갔는데. 저 먼저 3무승부! 오, 3부는 보통 내가 하는 건데. 그럼 위원님 다음 주에 올광하면 무 갈아보세요. 아세요. 이건 박준영 씨 무가는 계획가 지금 20년 전 얘기를. 저는 그러면 성남승. 성남승. 근데 두 팀의 여러 가지 사정과 스타일을 고려해 보면 이 경기 무승부 확률이 높아 보이긴 해요. 아, 그렇죠. 솔직히 대구가 수비가 조금 불안해 보여요. 그러니까 상주전에서도 하지 말아야 될 좀 너무 허무한 실점을 했는데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세징야를 비롯한 공격력으로 상쇄가 될 수 있느냐가 문제이긴 한데 무승부. 무승부. 네, 무승부. 하나 정도는 알겠습니다. 무승부. 네. 과연 이번 승부의 치기 정순재 7화를 무너뜨릴 것인지 아니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기대하시면서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